학자, 폭풍, 그리고 달.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한 천재, 김정희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그가 남긴 시 한 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달, 겹겹의 구름에 가렸네. 16세기 조선의 한 시인이 남긴 구절인데요. 어떤가요? 참 고요한데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 남자. 과연 그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은 천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바로 김정. 조선시대의 정말 비범한 학자였죠. 이분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보세요. 10살에 이미 사설을 다 뗐고요. 13살에는 무려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시험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용 글 배울 게 못 된다 하면서 말이죠. 명예보다는 진짜 학문을 쫓았던 거죠. 그렇다고 뭐 천재성이 어디 가나요? 21살에 마음 먹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가볍게 전국 수석을 차지해버립니다. 뭐랄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증명해 보인 셈이죠. 자, 그렇게 관직에 나간 그는요,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주 꼿꼿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숨을 건 프로 팩트 체커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진실과 정직, 이걸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직한 그의 이상은요, 곧 현실 정치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1515년, 그는 조정에 그야말로 거대한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 상소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담해요. 억울하게 쫓겨난 패비신 씨를 다시 왕비로 모시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번을 줘야 한다. 이건 뭐 당시 권력의 정당성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죠. 당시 그는 조광조라는 인물과 함께 조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개혁, 풀체인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개혁파, 즉 살인파는요, 미신을 없애고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내는 등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반면에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층, 훈구파는 당연히 모든 변화에 저항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했죠. 말 그대로 조선의 미래를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정말 치명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됐거든요. 그게 바로 1519년에 터진 기묘사화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파 신진 세력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루아침에 숙청해버린 사건이죠. 이때 33살의 젊은 김정 역시 감옥에 갇혀서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머나먼 유백길에 오릅니다. 금산, 진도를 거쳐서 저 멀리 제주도까지요. 이 풍경처럼 그의 앞날은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바다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제주도의 그 낯선 풍토와 문화를 정말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제주풍토록이라는 귀한 책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유배지 브이로그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후대를 위한 배려, 그리고 지극한 이타심으로 바꿔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록으로 남긴 거죠.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정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1521년 겨우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약을 벗고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이 비극적인 삶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시 한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의 앞부분을 볼까요? 아름다운 달, 겹겹의 구름에 가려서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하네. 여러분, 여기서 구름에 가려진 아름다운 달이 뭘까요? 바로 김정희가 그토록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 그의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겹겹의 구름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반대를 뜻하고요. 저무는 빛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과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를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맑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 깊은 밤 강 누각에 기대네.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어요. 이건 절망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맑은 빛, 그 희망에 무작정 매달리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의 시련을 그저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고독한 인내를 통해 오히려 내면의 평온을 찾으려는 지혜, 바로 한거, 즉 한가로이 머무는 경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김정호의 삶과 이 시 한 편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첫째, 세상의 결과에 하나하나 매달리지 않는 소욕의 자세. 둘째, 자신의 고통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록으로 남긴 이타심. 셋째, 그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둠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성실함까지. 그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던 달이 짙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만의 빛을 찾아내시겠습니까?